안녕하세요. 휴메딕스와 HLB 제약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계량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량 신약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당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자, 인슐린 분비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1형이랑 2형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있다. 자, 먼저 내려가서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요.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이라는 거죠. 시장 크기만 봐도 1형 당뇨병은 굉장히 작고 나머지 98% 이상은 제2형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개발한다, 어떤 약을 계량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2형 당뇨병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에서는 당뇨병이라고만 나와 있지 1형인지 2형인지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GLP-1에 있는데요. 자, 바로 제2형 당뇨병에서 쓰는 게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자, 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GLP-1을 처음 이용하여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199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죠. 30년이 됐습니다. 최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2형 당뇨병에 바로 GLP-1에 관련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GLP-1에 대한 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거 살펴봐야 되겠죠.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비만하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제1형 당뇨병과 달리 가족력이 흔하다. 그래서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상대적 인슐린 결핍 등에는 유전적 인자,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된 비만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형과 달리 1형은 갑자기 발병하는데 2형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유전적 경향이 강하고 비만, 노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만 아니라 여기 앞에 비만도 같이 적혀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이랑 같이 가는 거죠. 비만, 당뇨. 요것들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로 GLP-1을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병 치료제들은 인슐린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2형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결핍이 좀 있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글루카곤 양 펩티드 1 수용체로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GLP-1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장관에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동안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인크레틴이라는 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인크레틴이라는 게 분비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인크레틴의 종류가 GLP-1과 GIP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GIP 같은 경우에는 2형 당뇨병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GLP-1에 대한 약제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HLB가 휴메딕스도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GIP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자, 이렇게 GLP-1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GLP-1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자, 음식을 섭취하면 반응합니다. 음식 섭취에 반응하여 분비가 되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식후 혈당의 상승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과 운동에도 관여를 해서 식욕의 생리적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혈당 조절에 GLP-1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GLP-1을 체내에서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GLP-1을 체내에서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GLP-1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DPP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게 이 효소가 있으면은 GLP-1에 대한 효과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DPP를 억제시켜주는 약물을 우리가 경구 투여하면은 GLP-1의 효과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기사에서 나왔던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GLP-1과 비슷한 GLP-1 유사체 또는 비포유류의 GLP-1 작용제를 주사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GLP-1 작용제를 주사로 투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제약이랑 휴메딕스가 하려는 것은 계량 신약이거든요. 자, 기존에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주사로 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지속형으로 개량하겠다.
그러니까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장기 지속형으로 개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HLB 제약과 휴메딕스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보면요.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음식물의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증가시키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니까 더 안 먹겠죠. 더 많이 먹으면은 비만도, 혈당도 조절이 잘 안 될 텐데, 배부르게 포만감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그러니까 GLP-1 작용제는 체중 감소 효과,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뉴스 기사에서도 비만 치료를 위한 것도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의존 쪽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저혈당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마디로 포도당이 없는데 만약에 인슐린이 엄청 분비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당은 이미 보통인데 지금 인슐린으로 인해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라는 것은 혈액에 당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많을 때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높은 것만 낮춰주지 보통의 상태를 더 낮춰서 저혈당 위험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 그런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LB 제약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혈당 제어랑 체중 감소 효과는 우수하지만, 그러니까 비만도 관리가 되고 혈당도 관리가 되지만은 혈당 관리 지속성이 떨어지고 1일 1회 투여만이 가능하다는 단점. 왜냐, 요즘에는 주 1회 투여로 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GLP-1 수용체 작용제는 1일 2회, 1일 1회 또는 2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환자가 하루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의 편의성과 함께 내약성 및 수능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HLB 제약이랑 관련 없지만은 뭐 둘라글루타이드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 1회 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일 1회 투여하는 것보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투여하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일 1회보다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한다는 것은 지속이 오랫동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 효과를 더 강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HLB 제약이랑 휴메딕스도 이런 1일 1회 투여만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제목에 보이듯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 협력하는데 HLB 제약의 역할은 무엇이냐?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SMEB를 교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휴메딕스는 기술 이전 및 독점 판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대한 로열티를 HLB 제약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준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IQVIA에 따르면은 2020년 비만 치료제 전체 매출은 1,430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자, 비만이랑 당뇨병 치료제를 전부 다 합친 전 세계 시장은 글로벌한 조사기관인 GBI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2년에는 약 18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을 잘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진출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185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는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년 뒤를 예상한 거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지금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제약이랑 휴메딕스가 비만 당뇨병에 대한 개량 신약을 만들겠다고 손을 잡았는데, 자, 그 치료 방법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주사제로 놓는 공동 개발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한 개량 신약인 장기 지속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GLP-1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